네, 장애 주식 사고 팔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기수입니다. 네, 오늘은 JWC 투자 컨설팅의 조정욱 대표와 함께 공모주 투자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에 공모주 많이 상장되고 있죠. 여러분들 관심도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네, 조정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매매 기법을 소개해 주실 계획인가요? 네, 오늘은 공모주 신규 상장주 많이 나오는데요. 신규 상장주 매매 방법 중에서 공모가 매수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신규 상장주가 많이 나왔는데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매매 방법 중에서도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아주 간단해서 시청자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모가 매수법, 뭔가 엄청난 것 같은데 지금 조정욱 대표께서는 너무 간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어떤 매매 전략이길래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네, 그냥 저희가 신규 상장 이후에 단순히 주가를 공모 가격으로 떨어지면 그냥 매수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모든 종목을 공모가에 매수하면 안 되고요. 우선 시초가가 아주 높게 형성돼서 공모가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던 종목이어야 되고요. 그런 종목이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공모가에 근접했을 때 첫 번째 양봉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시초가는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 상장됐을 때 가격을 시초가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상장 첫날 시작하는 가격을 시초 가격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예. 그게 꼭 플러스, 그러니까 50%가 돼야 됩니까? 예. 왜 그러냐면 그냥 만약에 공모가 부근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공모가 밑으로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고요. 이 매매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50% 이렇게 떠서 높게 형성된 종목이 이 매매법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48%, 예. 49%도 안 됩니까? 무조건 50% 해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한 50% 정도 확률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 근접한 정도, 반올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한 46% 정도. 그리고 그 주식이 공모가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려본다. 예. 만약에 안 빠지면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매매 방법으로는요. 공모가까지 떨어지지 않은 종목은 쳐다도 보지도 않는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그럼 공모 가격이 떨어지고 공모 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 매수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되는 거죠? 우선 주가가 공모 가격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가격에 사면 안 되는 거고요. 공모 가격까지 떨어진 다음에 첫 번째 양봉을 확인하고 종가로 매수하는 겁니다. 아, 거기서 약간 복잡하군요. 예. 예. 그러니까 공모 가격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공모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양봉을 확인하고 그날 종가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걸 매매하는데 예. 거래량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신규 상장 종목은 초기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예. 예, 예. 보통 뭐 양봉이 발생했을 때 첫 양봉이니까 예, 예. 이 첫 양봉이라는 것은 뭐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올랐을 경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 거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예, 예. 일단 처음 시작 가격보다 종가가 높게 되면 그땐 산다. 예, 예, 맞습니다. 이 관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실제로 예. 우리의 사례를 보면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작년에 한번 신규 상장된 기업들 예,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작년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을 사례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종목은 이제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가 한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시초가는 더블 시초가로 3만 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 매수법을 적용을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공모가까지 떨어지기. 그러면 15,000원까지 이제 떨어진 시점이 언제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날 이제 하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곧바로 양봉이 나왔네요. 예, 예. 요날 이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15,000원이 여기기 때문에 첫날 여기거든요. 예. 그래서 요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날 이제 종가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예, 종가를 매수를 하게 되면
5일 이내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5일이 아.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무작정 가져가는 게 아니라 꼭 5일 이내에 팔아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적인 상승 전환인지는 모릅니다. 판단할 수 없겠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은 그냥 기술적 반등인 것만 저희가 수익을 취하는 겁니다. 아, 기술적인 리바운딩만 따먹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뭔지 추세적 반등인지 어찌됐건 공모가에 부딪히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 정도 갖고 있었으면 한 29% 상당히 큰 수익입니다. 예. 그래서 요 종가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5일 만에 한 29% 정도 수익을 달성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무조건 5일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상한가 폭이 30%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30%가 다 오르고 나서 다시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기간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상승률이 중요한 겁니까? 상승률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가 매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이 총 9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을 적용해서 9개 종목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구전, 구승, 그러니까 전승이었고요. 예. 성공 확률은 100%였고요.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100%였습니다. 9개 종목에서.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11%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게 10% 이상 넘어가면 저희가 평균 수익률이 1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은 한 11%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매수했는데 다음 날 뭐 20% 이상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 목표는 달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5일이 안 됐어도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런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조심- 만일에 4, 5일 예, 지났는데 예, 그냥 횡보로 예. 전혀 가격 변동이 없이 그럴 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을 못 냈어도 예. 그냥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가 매수법으로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 사례에서는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률일 뿐이기 때문에 지속 하락으로 가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가는 한 5% 정도로 선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매수를 했는데 다음 날 5% 이상 빠졌다 그러면 손절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횡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방법은 단기간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5일이 지나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수익이 1%가 됐던 2%가 됐던. 그래서 5일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 정다희 캐스터 궁금하시겠죠. 오늘 원래 오프닝을 담당했어야 되는데 오프닝을 안 해서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와 있습니다. 정다희 캐스터. 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와우4989를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생방송 중에 실시간 채팅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 올려주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케이 장쟁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5일 이내 모든 공모가 종목을 매도해야 하는 법칙 같은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고요. 또 대박이님께서는 오늘 AP위성통신 소액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지배자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양봉 출현이라는 게 일봉 기준인가요? 분봉 기준인가요? 라는 질문 올리셨습니다. 상세한 답변 들어보시죠. 참 섬세하시네요. 양봉이 분봉 기준입니까? 일봉 기준입니까? 예, 양봉은 일봉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일봉 기준으로 양봉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종가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요. 예. 예. 그리고 또 AP위성통신 네. 이게 얼마 전에 3월달에 상장된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AP위성통신을 좀 샀었다고 했는데 예, 예. 요거에 대한 매매 전략도 좀 세워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할까요? 지금 짚고 넘어갈까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선 신규 상장주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AP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 근처로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AP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50% 이상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서. 그래서 요 매매 방법하고 이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매매법을 적용을 할 수는 없고요. AP위성통신 같은 경우에 또 유통 물량도 좀 많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따가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종목 사례를 보고 왔는데요. 우리 경보제약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 밖에 또 다른 기업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례를? 예. 두 번째 종목 한번 보시면요. 토니모리라는 화장품 업종이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한번 보시면 토니모리. 예, 토니모리입니다. 공모가가 32,000원이었습니다. 32,000원이었는데 워낙 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더블 시초가 64,000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4,000원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낚시하는 자세로 공모가 근처까지 오면 이제 매수하는 거고요. 안 오면 이제 매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가가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2,000원 영역을 보시면 32,000원 영역이 그 가격대가 32,000원이군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세게 시작했네요. 예. 너무 많이 세게 시작했는데요. 첫 양봉 혹시 32,000원이 여기 공모가였기 때문에요. 첫 양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봉 발생하고 종가를 매수했을 때 다음 날 이제 급등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등하면 한 10% 저희가 평균 수익률이 2015년도에 나온 게 11%였기 때문에 10% 이상 넘어가시면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5일 예. 이후에. 그래서 그러겠죠.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라 그러면 그냥 올라가겠죠. 예. 근데 저희는 이 매매 방법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기술적 반등만 먹는 거거든요. 예. 성공 확률만 높이는 거기 때문에 10% 정도만 수익을 달성하고 이제 나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중간에 TV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상장한 주식이 시초가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된 가격이 공모가 대비 50%가 넘게 급등한 기업이 다시 공모가로 하락했을 때 하락한 이후 첫 양봉이 출현했을 때 산다. 그리고 그 기술적 리바운딩 그 폭을 평균 10%로 잡고 치고 나온다. 네, 맞습니다. 약간 저렴한 표현이지만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 사례 보도록 하죠. 그다음은 이제 제주항공 사례인데요. 제주항공도 이와 또 관련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을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나와라. 예, 제주항공인데요. 제주항공은 이제 공모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가가 3만 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OTC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장일 때도 이제 매매가 됐기 때문에 이전 주가 흐름이 그렇죠. 보이고 보이는 겁니다. 비상장 주식일 때도 매매가 됐었기 때문에 상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장을 한 케이스고요. 공모가가 3만 원이었는데 이제 시초가가 49,500원으로 65% 이제 떠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가가 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3만 원 수준이 여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3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양봉이 출현했을 때. 그렇죠. 예. 여기가 양봉이 나오는 요 날입니다. 요 날 종가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종가로 매수를 했더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5 거래일 정도 가지고 있었더니 한 6%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 거래일까지만 갖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수익률이 10% 이상 날 때는 또 그 전에 정리하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속이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한두 달 내에 그러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다려야 되는 이 답답함이 이겨내야 되는 이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 작년 같은 경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작년에 총 9개 종목이 이 경우에 적용이 됐고요. 그 9개 종목이 모두 1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적 수익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100%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10%, 10%. 적지 않은 수익률이고요. 근데 매매 방법이 이거 하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매매 방법을 가장 좋아하냐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공모 가격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싸게 형성된 아주 할인해서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선에서 매수하면 상당히 부담 없는 수준이고요. 조금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개인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떤 기업은 이제 상장된 이후 좀 개별 기업의 악재, 어떤 시장 리스크가 아니라 개별 기업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도 이게 적용이 됩니까?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9번이 다 성공했지만 이게 사례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개별 기업의 악재가 발생이 된 경우에는 사실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데 이제 신규 상장한 주식은 이제 막 새내기 주식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군요. 예, 그냥 큰 악재가 이렇게 나올 그런 가능성이 조금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개별 기업에 아주 큰 중대한 악재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이 매매 방법으로 이제 좀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시초가가 꼭 50%는 아니다. 한 40% 이상 올라와도 좀 네,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역으로 하락할 때 공모가를 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예. 공모가까지 안 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양봉이 치면서 반등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또, 적용을 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은 뭐냐면 이게 신규 상장 처음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떠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 시작하자마자 떨어진 게 아니라 조금 오르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죠, 위치가. 예. 그러면 공모가까지 떨어지려면 아주 정말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막 50%, 60%, 70%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공모가까지 터치 안 하고 공모가 부분 약간 위까지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매수 플러스법은요, 공모가 대비 역시 똑같이 플러스 50% 이상 시작한 종목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만 최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떨어진 종목에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첫 양봉이 나온 다음에 종가로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우리 조정욱 대표가 공모가 매수법에 대해서 피를 토하듯이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채팅방에는 어떤지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희 캐스터, 뜨겁습니까? 네, 뜨겁습니다. 어떤 질문들 올려주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죠. 자, 살펴보시면요. 네, 제국의 지배자님께서 공모가가 50% 이하인 신규 상장주 공략법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또 자, 이렇게 매일 조정욱 전문가님께서 이런 방법들 연구하셨는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날로 새로워라님께서 오늘 제일약품 매수했습니다.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올리셨습니다. 답변 들어보시죠. 예. 제가 본 방에는 우리 정다희 캐스터 얼굴이 부었다, 안 부었다. 여기서는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다희 캐스터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안타까운 것 같은데 또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요. 예, 얘기 이어가도록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 질문부터 하나 앞서 제일 어떤 종목이었죠? 제일생명과학? 제일약품. 예. 그건 좀 지금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지금 HTS가 안 열려 있으면 다음에 해볼까요? 신규 상장주가 아니어가지고 네. 그거는 조금 인터넷 다음에 다음에 제가 온라인상에서 해드리는 하시든지요. 게 예, 그럼 아까 사례별 다시 예. 한번 좀 확인을 더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예, 시청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그런가 보다. 예. 맞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 사례 첫 번째 제가 종목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작년에 이제 6월 26일 날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공모가는 6,500원이었습니다. 6,500원이었고 시초가는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시초가였기 때문에 시초가가 플러스 50% 이상이니까 이 매매법에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공모가가 6,500원인데 6,500원까지는 이제 안 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요 정도 시점만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한 40%, 50%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서 지금 처음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가는 위지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54%가 빠졌을 때 첫 양봉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5일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수익률이 아주 크게 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사례 보면서 또 한번 좀 자세히 설명, 이해가 갈 수 있게끔요. 서서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예. 예, 예, 이번에 이제 코아스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갖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가 16,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가는 16,000원이었지만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더블 초가 32,000원에 시작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공모가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냥 떨어지지 않고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점이 이렇게 너무 멀어진 거죠. 그러면 48,000원에서 공모가까지 떨어지려면 너무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모가 매수법으로는 적용할 수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가 플러스 매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고요. 최고점이 48,500원이기 때문에 최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선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여튼 최고점 대비를 기준으로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최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반토막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예. 최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났을 때 기술적인 리바운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예, 예. 반드시 양봉 종가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양봉. 음봉에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예. 양봉 종가로 매수했을 그건 때 왜 그러죠? 음봉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냥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봉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 9개 종목인데 9개 종목이 다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양봉 확인하고 사서 성공 확률이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양봉 확인하고 종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매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3월 달에 새내기 상장주가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AP위성통신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가 펜젠? 예, 예. 예. 이 종목들의 현재 추세를 보면서 한번 얘기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없다. 예, 예. 예. 그러면 펜젠 한번 적용을 뭐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 가지고 누가 얘기를 못해?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상장된 기업들 가지고 또 4월 달에 상장될 기업들도 이런 걸 적용해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이런 예. 걸 다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네, 펜젠. 예. 펜젠 한번 잘 안 쳐지는군요. 입력이 안 돼가지고요. 예. 말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보죠. 펜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모가가 이제 16,500원 정도 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지금 이제 아직 공모가 가격까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펜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모가 가격까지 한번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점 반등을 이용해서 공모가 매수법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올해 이 공모가 매수법으로 적용된 사례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한솔 CMP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솔 CMP를 가지고 그래보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예. 더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한솔 CMP 지금 나왔군요. 예. 예,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그 올해 첫 그 상장한 한솔 CMP라는 종목이고요. 공모가는 1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13,000원이었고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그 초반에 이제 올랐다가 저희는 이제 13,000원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양봉에서 안 사고 음봉에서 그 사면 어떻게 되냐면 음봉이면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조금 더 떨어지죠. 그래서 좀 고통을 좀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13,000원에서 양봉을 확인하고 조금 가격은 높지만 그 13,000원에서 요 날입니다. 요 날 2월 16일 날 양봉 확인하고 종가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고요. 매수를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속임수 패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종가에 양봉처럼 가다가 갑자기 막판에 네, 예. 주가가 빠져가지고요. 예. 뭐 중국장이 좀 안 좋거나 뭐 이래가지고 예, 예, 예. 갑자기 나는 양봉이라고 생각했는데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또 이건 뭐 음봉이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종가에 갑자기 양봉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럴 때는 예.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도 이제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여기도 너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었군요. 예, 예. 예. 그렇게 약간의 미묘하게 호가가 이렇게 크게 막판 종가에 이렇게 크게 변동되는 사례는 크게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호가가 한 호가, 두 호가 이 정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좀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솔 CMP 같은 경우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슈팅이 크게 나왔다가 이렇게 위에서 들어가면 좀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가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렇게 하시면 더 유익하겠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방송 또 계속해서 하실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요. 예. 궁금한 건 시청자 여러분들 조종욱 대표와 함께 방송 끝나고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다희 캐스터 연결해서 정다희 캐스터
육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장애주식 4989를 떠나게 됐습니다. 작년 9월부터 프로그램 런칭할 때부터 함께해서 떠나게 되니까 정말 많이 아쉬운데요. 저희 채팅방 매일 찾아와 주시는 4989 식구분들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방송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 방송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PD님을 비롯한 저희 제작진들이 매일 프로그램 위해서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니까요. 앞으로 계속 장애주식 4989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애쓰셨고요. 네, 애쓰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봐주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강기수였습니다.